고교학점제로 달라질 우리 아이의 고등학교 생활. 고교학점제란 무엇인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세대의 변화된 학습 성향, 사회적 불평등, 양극화에 따른 교육격차 심화. 새로운 시대에 대응할 적극성과 주도성, 책임감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체제. 스스로 선택하고 다양하게 배우는 서울 고교학점제. 2025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됩니다. 고교학점제의 도입으로 고등학교 생활이 어떻게 달라질지 많이 궁금하시죠? 고교학점제가 무엇이며 고교학점제형 학사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학생들은 어떤 과목을 배우고 학생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1부와 2부로 나누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1부 고교학점제와 학사제도에서는 고교학점제가 무엇이며 고교학점제에 따른 고등학교 학사 운영 제도의 변화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고교학점제란 무엇인가요? 고교학점제란 학생이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지정한 과목을 모든 학생이 공통으로 배우고 일부 과목에 한하여 선택하여 배울 수 있었습니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학교에서 지정한 과목은 줄이고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의 자율성을 부여한 만큼 선택한 과목을 성실하게 이수해야 하는 책임도 따르게 되는데요. 바로 과목 이수 기준을 충족해야 해당 과목에 대한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과목 이수 기준은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 두 가지로 과목 수업 횟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고 학업 성취율은 40% 이상을 획득해야 합니다. 이렇게 3년간 192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졸업을 인정받게 됩니다. 2. 고교학점제가 왜 필요한가요? 첫째, 자기주도적인 학습 역량 신장.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학생들은 학교에서 지정한 과목을 수동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스스로 선택해서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과목을 선택하기 위해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고민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배우는 게 좋을지 탐색해야 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진로와 학업을 설계해 보면서 학생들은 자기주도적인 학습 역량을 신장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공교육 경쟁력 제고. 학생들은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이라는 두 가지 과목 이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책임감 있게 학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원활한 학점 이수를 돕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예방 지도와 보충 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책임 교육을 다할 것입니다. 학업에 임하는 학생들의 책임감 있는 자세, 그리고 학생들이 최소한의 학업적 성취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학교의 책임 교육은 우리의 공교육 경쟁력을 한층 높일 것입니다. 셋째, 더 넓은 배움의 기회 제공.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학생들은 자신이 소속한 학교에서 개설한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에서 개설한 과목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과정이 더욱 다양해지고 학생들에게 더 넓은 배움의 기회가 제공될 것입니다. 3.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무엇이 바뀌게 되나요? 첫째, 과목 이수 기준이 도입됩니다. 기존에는 과목 수업이 종료되면 무조건 이수가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과목 수업 횟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고 학업 성취율 40% 이상을 획득해야 과목 이수가 인정되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졸업 요건이 바뀝니다. 기존에는 학교 수업 일수의 3분의 2 이상만 출석하면 진급과 졸업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가 적용되면 3년간 교과에서는 174학점,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는 18학점, 총 192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졸업이 인정됩니다. 과목 이수 기준 및 졸업과는 별개로 기존과 같이 학년별 수업 일수 3분의 2 이상 출석 시 학년을 진급하는 것은 변함없이 적용됩니다.
즉 1학년 1학기에 3학점짜리 한 과목이 과목 이수 기준에 미도달하여 미이수 처리되었어도 1학년 수업 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했다면 2학년으로 진급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이수한 3학점 때문에 졸업기준 학점인 192학점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졸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셋째, 학생 개별 시간표가 만들어집니다. 기존에는 같은 학년의 학생들이 진학 계열별로 유사한 과목을 수강했고 학급별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학생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하게 되면서 학급별 시간표가 아니라 학생 개별 시간표에 맞춰 수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넷째, 학기 단위로 학사제도가 운영됩니다. 기존에는 한 과목을 1년 동안 수강했습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한 과목에 대한 수강 기간이 한 학기가 되었습니다. A라는 과목을 기존에는 1년 동안 일주일에 2시간씩 배웠다면 고교학점제에서는 한 학기 동안 일주일에 3시간 내지 4시간 동안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학기 단위 학사 운영 체제를 학기제라고 합니다. 학기제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학기제로 바뀜에 따라 학생들은 보다 압축적이고 심도 있게 학습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학년 단위로 과목을 선택할 때보다 학기 단위로 과목을 선택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도중에 진로가 변경되었을 때 학년제에서는 해당 학년이 종료되어야 변경된 진로에 맞는 과목 선택이 가능했지만 학기제에서는 해당 학기만 지나면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기 단위 학사 운영 체제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더욱 다양하게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타 달라지는 점은 무엇이 있나요? 이 외에도 고교학점제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학점당 수업 시수가 17시수에서 16시수로 줄어들었고 학생들이 이수해야 할 학점 수도 204학점에서 192학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4. 그러면 고교학점제형 학사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2025학년도부터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과정에 따라 학점을 취득하게 됩니다. 1단계 다양한 과목 편성. 학교에서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다양한 과목을 편성합니다. 2단계 진로, 학업 설계. 학생들은 진로 및 학업 상담을 통해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에 대한 학습 계획을 수립합니다. 3단계 수강 신청. 학습 계획에 따라 자신의 원하는 과목에 대해 수강 신청을 합니다. 4단계 수업 운영. 학생들의 수강 신청이 완료되면 과목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학생 활동 중심 참여형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5단계 학생평가. 기존 상대평가에 더해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절대평가가 적용됩니다. 6단계 학점 취득. 수업 횟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고 학업 성취율 40% 이상에 도달하면 해당 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하게 됩니다. 과목 이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충지도 참여를 통해 한 번 더 과목 이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7단계 졸업. 3년간 192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졸업이 인정됩니다. 지금까지 고교학점제가 무엇이며 고교학점제로 달라지는 학사 운영 제도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학생들은 어떤 과목을 배우고 학생 평가는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다양하게 배우는 고교학점제. 2부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과목 선택 기회 확대와 학생 평가 방법 변화에서는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어떤 과목을 배우며 학생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고교학점제와 과목 선택 기회 확대.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학생의 과목 선택 기회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학년도 1학년부터는 2022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됩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과목 선택 기회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선택 과목을 다양화하였습니다. 나아가 학생이 소속한 학교에
원하는 과목이 개설되지 않을 경우 다른 학교에서 개설한 과목도 수강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하였습니다. 선택 과목이 어떻게 다양화되었나요? 2022 개정교육과정의 과목은 크게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뉘어지고, 선택과목에는 일반 선택과목과 진로 선택과목, 융합 선택과목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통과목은 기초소양 및 기본 학력 함양을 위한 과목으로 주로 1학년에 편성하여 모든 학생이 필수 수강하는 과목입니다. 일반 선택 과목은 교과별 학문 영역 내의 주요 학습 내용을 이해하고 탐구하는 과목이고, 진로 선택 과목은 교과별 심화 학습 및 진로 관련 과목이며, 융합 선택 과목은 교과 내 및 교과 간 주제 융합 과목과 실생활 체험 및 응용을 위한 과목입니다. 이 밖에도 과학, 체육, 예술 계열의 선택 과목이나 특성화고의 전문 교과 과목, 교육감 승인 과목 등 다양한 과목이 개설될 수 있습니다. 이 많은 과목을 개별 학교에서 다 개설할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는 수강 신청 대상 과목을 확정하기 전에 학생들이 어떤 과목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선택 과목 수요 조사를 실시합니다. 수요 조사를 통해 우리 학교 학생들이 수강하고 싶어 하는 과목을 파악하고 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강 신청 대상 과목이 정해지게 됩니다. 수강 신청 대상 과목이 정해지면 8, 9월 중 1차 수강 신청 및 10월 중 2차 수강 신청을 통해 개설 과목을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이 많은 과목 중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할까요? 중학교까지는 국가에서 정해놓은 과목을 모든 학생이 동일하게 수강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대부분의 경우 공통 과목을 수강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부터 학생별로 과목을 선택하여 각자 선택한 과목을 수강하게 됩니다. 과목을 선택할 때는 학생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진학 및 취업을 비롯하여 학생 자신이 관심 있고 잘할 수 있는 분야를 고려하여 그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학교에서는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 선택을 돕기 위해 교육과정 설명회를 비롯하여 선택과목 박람회, 진로학업 설계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니 그런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자신에게 맞는 선택 과목을 결정하도록 합니다. 과목 선택 역시 진로 탐색 및 준비를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나아가 성적의 유불리에 따라 결정하는 것보다 어렵더라도 자신의 진로에 필요하거나 좋아하는 과목을 도전적으로 선택해 보는 자세가 바람직합니다.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이 개설되지 않으면 어떡하죠? 학교 여건에 따라 학생이 원하는 과목이 개설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이나 서울 온라인 학교에서 개설한 과목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이란 개별 학교에서 편성하지 못한 과목을 학교 간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공유 캠퍼스와 거점 학교라는 두 가지 모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유 캠퍼스는 인근 학교 간에 협업하여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모델로 2024년 현재 51교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거점 학교는 특정 학교가 거점 학교로 지정받아 과목을 개설하면 서울 전 지역의 희망 학생이 선택하여 과목을 수강하는 모델로 2024년 2학기에는 43교에서 66과목을 개설하였습니다. 공유 캠퍼스와 거점 학교 외에도 2025년 3월 1일자로 서울 온라인 학교를 개교합니다. 온라인 학교는 학교가 교원 수급 등의 이유로 개설을 요청하는 과목이나 소인수 학생 희망으로 개별 학교에서는 개설되지 못하는 과목을 대신 개설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온라인 학교에서 개설한 과목을 신청한 학생들은 본인의 소속교에서 온라인 실시간 쌍방향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고교학점제와 학생평가.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학생평가 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학생평가 방식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우선 상대 평가 결과인 내신 석차 등급이 기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9등급 체제에서 1등급을 받으려면 석차 4% 이내여야 했지만 5등급 체제에서는 10% 이내에 들면 1등급을 받게 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2등급을 받기 위해 석차가 4% 초과 11% 이내에 들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10% 초과 34% 이내에 들면 2등급을 얻게 됩니다. 이와 같이 5등급 체제에서는 1, 2등급을 받는 학생의 비율이 높아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1, 2등급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이 기존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일부 과목을 제외하고 상대평가 결과인 석차 등급과 절대평가 결과인 성취도를 병기하여 성적을 산출한다는 점입니다. 성취도는 5단계이며 A, B, C, D, E로 표기됩니다. A는 한 학기의 교수 학습이 끝난 후 성취한 학업 성취율이 90% 이상이라는 의미이며, B는 학업 성취율이 80% 이상, 90% 미만이라는 의미입니다. E는 40% 이상, 60% 미만이며 40% 미만은 미수가 됩니다. 이때 학업 성취율 90%는 90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학업 성취율 90%에 해당하는 점수는 시험 문제의 난이도 및 학생들의 학업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업 성취율 90% 및 80%, 70%, 60%, 40%에 해당하는 점수가 몇 점인지에 대해서는 시험 실시 이전에 가정통신문 등을 활용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됩니다. 일부 과목은 석차 등급을 병기하지 않고 성취도만 기록합니다. 성취도만 기록하는 과목은 체육, 예술, 교양교과군, 과학탐구실험, 사회와 과학교과의 융합 선택 과목입니다. 그런데 기존에도 성취도와 석차 등급을 병기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기존에도 성취도와 석차 등급을 병기하였습니다.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달라진 것은 성취도 A, B, C, D, E를 대학 입학 전형 자료로 제공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상대평가 결과인 석차 등급만 대학에 제공하고 절대평가 결과인 성취도는 대학에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2025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성취도도 대학에 제공한다는 것은 상대평가 결과 못지않게 절대평가 결과도 중요해졌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3. 학업 성취율 40% 이상을 보장하는 최소 성취 수준 보장지도. 고교학점제에서는 과목별로 출석률 3분의 2 이상과 학업 성취율 40% 이상에 도달해야 해당 과목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출석률 3분의 2에 미만하거나 학업 성취율 40%에 미만하면 미이수가 되므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실시합니다.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는 예방 지도와 보충 지도로 이루어집니다. 예방 지도는 과목 이수 기준에 미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미수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지도입니다. 예방 지도 대상 학생을 선정하기 위해 학교에서는 학기 초의 과목별로 진단평가를 실시합니다. 진단평가 결과 해당 과목에 미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 중 예방지도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지도합니다. 학기 말 성적 처리 결과 실제로 학업 성취율 40%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출석률 3분의 2에 미달하여 과목 이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면 해당 과목은 미수가 됩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한 번 더 과목 이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학교에서는 보충 지도를 실시합니다. 보충 지도는 학점당 5시수를 실시해야 하며 4학점짜리 과목의 경우 20시수의 보충 지도가 이루어지고 총 보충 지도 시수의 3분의 2 이상 참여해야 이수로 처리됩니다. 만약 보충 지도를 받지 않으면 해당 과목은 미수 처리되므로 보충 지도에는 반드시 참여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학생 과목 선택 기회 확대와 학생 평가 방식의 변화 등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등학교 교육체제의 종합적인 혁신,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첫째, 학생들의 적극적, 능동적 학습 요구 존중, 개별화된 맞춤형 교육 실현. 두 번째, 진로와 학업의 연계를 강화하여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 제공. 세 번째, 최소 성취 기준을 보장하는 책임 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 삶에 대한 적극성, 주도성, 책임감 있는 인재 양성을 지향하는 서울 고교학점제.